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시험법 밸리데이션 정확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확성의 의미와 그 다음에 정밀성의 차이, 그죠? 그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우리가 사용하는 회수율 있죠, 그죠? 회수율과 그 다음에 회수율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회수율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품을 가지고, 그죠? 함량을 알고 있는 검체를 만들어서, 그죠? 검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한 시험법을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론값과 측정값에 대한 이제 리커버리를 구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농도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범위를 포함하는 세개 농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원료의약품의 주성분 정량 시험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분석 농도의 80에서부터 120%까지를 보통 이제 범위로 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직선성에서 이제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직선성에서 그 농도 범위를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범위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에서부터 120%다 그러면은, 시험 농도의 80%보다 좀 더 적거나 혹은 120%보다 좀 더 많은, 그죠? 그 정도의 이제 간격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세 개 농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포함하는 세 개의 농도를 시험 농도에 대한 범위를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씩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한 것이 이제 회수율인데요. 자, 회수율은 보통 이제 리커버리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퍼센트가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론값분의 측정값입니다. 측정값 곱하기 100이 바로 회수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론값은 뭐냐면은 우리가 함량을 알고 있는 표준품을 넣어줬잖아요. 그죠? 넣어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짜리를 넣어줬다. 그러면 이제 100이 바로 이론값이 되는 거고요. 그죠? 측정값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측정해서 나온 값, 그죠? 나온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론값이든 측정값이든 농도 단위다, 그죠? 둘 다 농도 단위다라고 했으면은 이론값은 우리가 만들어준 농도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피크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피크 면적이 나오고 측정값은 어디서 구하냐면은 정확성을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직선성을 합니다. 직선성을 하면서 우리가 검량선을 긋죠. 그리고 검량선에 대한 회계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x는 농도고, 그죠? y는 피크 면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도를 알고 있는 샘플을 가지고 검액을 만들어서 인젝션을 해가지고 나온 피크의 면적을 알고 있으면은, 그죠? 그럼 면적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구한 회계 방정식에다가 면적을 집어넣으면 농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농도가 바로 측정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준 농도 분에 우리가 측정한 농도 곱하기 100을 한 게 바로 회수율이 된다. 자, 그런데 요 단위가 이제 농도가 아니라 피크 면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측정값에 뭘 넣어줘요? 우리가 인젝션을 했을 때 나오는 피크의 면적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값에는 뭐가 돼요? 우리는 농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검량선의 회계방정식에 농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론적인 피크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그 이론적인 피크 면적을 마찬가지로 이론값에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수율을 측정해도 똑같이 나온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완제품 같은 경우, 그죠? 완제의약품 같은 경우, 완제의약품인데 부용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솔루션을 우리가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매트릭스 솔루션을 재현한다는 의미는 아시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솔루션을 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 솔루션에다가 그다음에 주성분, 그죠? 주성분 표준품을 농도별로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회수율을 측정을 해서 정확성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재의 어떤 그 매트릭스를 우리가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추출물이라든지 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주성분 이외의 나머지 성분들을 어디서 구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게 나머지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주성분이 들어있는, 그죠? 예, 주성분이 들어있는 검체에다가, 주성분 표준품을 좀 더 첨가합니다.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예, 스파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회수율을 구하는데, 자, 스파이크를 통해서 회수율을 구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샘플 검액이 들어있고요. 검액 안에 기존의 분석 대상 물질이 뭐 한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그죠? 예, 요만큼. 예. 그러면은 이만큼의 농도를 우리가 Initial Concentration, CI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스파이크를 했어요. 그죠? 예. 함량을 알고 있는 표준품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갖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CS다. 그죠? 예. 스파이크니까. 예. 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1호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함량을 알고 있는 어떤 양을 거기다 집어넣었으니까 1호 값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뭘 통해서 알아요? 측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예. 이 처음에 이니셜로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양은 우리가 처음 측정을 함으로써 압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크를 한 다음에, 첨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측정을 합니다. 그죠? 예, 또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final concentration.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양을 갖다가 더했을 때, 그죠? 예, 나오는 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 어떻게 돼요? 리커버리가 이제 10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론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파이크 해준 농도, 그죠? 예, 스파이크 해준 양, 혹은 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뭘 빼요? 파이널 농도, 그죠? 예, 지금 스파이크를 한 다음에 파이널 농도를 측정하고, 그러니까 위에는 무조건 측정값, 그죠? 예, 측정값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는 뭐예요? 측정이 아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뭘 뺍니까? 예, 이니셜, 그죠? 예, 이걸 빼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것이 바로 스파이크를 했을 때 우리가 회수율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회수율을 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죠? 기준. 예. 자,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정밀성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기준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무슨 뭐 그 ICH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무슨 식약처 가이드라인이나 뭐 고시나 이런데 기준을 얼마로 해라라고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죠? 기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정밀성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AOAC, 그죠? AOAC에 나와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거기에 그 호르위츠, 그죠? 호르위츠 방정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정밀성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의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호르위츠라는 사람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건 알고 있죠. 검체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양이 많으면은 분석이 쉽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오차가 커지면서, 왜냐하면 피크 자체가 조그매지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피크 자체가 조그매지면서 그만큼 우리가 오차가 많아지니까, 기준을 타이트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은 다 스펙 아웃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적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검체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밀성 같은 경우는 호르위츠 방정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호르위츠 방정식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면은 보통 100%짜리, 그죠? 예. 분석 대상 물질이 거의 100% 들어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원료의약품이라든지 그죠? 원료라든지 하는 것들은 정밀성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퍼센트 RSD를 1%니까요. 그죠? 예, 1%니까 0.5에서부터 2% 사이. 그죠? 예, 이렇게 보통 걸 저번 시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상대 표준 편차 2%까지는 봐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면은 정확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가 참값이다.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분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예. 얼마만큼 떨어져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이것도 사실은 무슨 뭐 어떤 기준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예. 기준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일단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100%짜리, 그죠? 보통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정확성, RSD, 리커버리, 그죠? 예. 리커버리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98에서부터 102%까지 줬습니다.
그죠? 예, 102%. 근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지금? 예, 정밀성에서 2%둔 거고, 여기 지금 100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죠? 예, 리커버리가 100, 이면 완전히 정확한 거잖아요. 그죠? 예, 100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아래로 2%, 위로 2%, 그죠? 예, 상하로 지금 2%씩 지금 이렇게 마진을 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각각의 그러면은 그 검체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에 따른 정밀성의 기준에 따라서 100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RSD만큼 그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기준이 약간 좀 타이트해요. 타이트한데 지금 제가 옆에다가 지금 그림을 띄웠죠. 옆에 있는 그림은 AOAC 그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검찬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지금 리커버리 기준이 돼 있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00%짜리 검체의 경우에 리커버리 98에서부터 102%까지 둔 거에 비해서 AOAC 기준 같은 경우는 어때요? 98에서부터 101%로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넘어서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을 넘어서는 구간은 좀 약간 작게 뒀나 봐요. 예. 그래서 98에서부터 101%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AOAC를 그냥 따르고 근거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맞는다, 좀 많이 넘어간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100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예, 검체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에 맞는 상대 표준 편차, 그죠? 예, 상대 표준 편차를 호르위츠 방정식을 통해서 얻었다면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는 지금 분석 농도의 이제 80, 100, 120%, 그죠? 정량시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회수율이 평균 회수율이 98에서 102%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불순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0, 100, 150%에서, 그죠? 예. 그래서 분석 농도의 150에서부터 150% 사이에 그 세 개의 농도에서 보통 이제 80에서부터 120%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고시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냥, 어쩌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 기준은 이제 본인들이 정하는 겁니다. 예, 적절하게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호르위츠 방정식과 그것을 이용한, 그리고 AOAC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ICH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제출 자료에 보면은 이제 보통 세계 농도에서 이제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그 회수율의 평균이 이제 이런 그 회수율 기준에 있어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회수율을 나타내거나 또는 무슨 이 평균과 그다음에 이제 참값이라고 생각하는 값 사이에 디퍼런스, 그죠? 차이를 갖다가 나타내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신뢰 구간을 구해라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이 ICH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어떤 통계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걔네들의 말을 잘 신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가 지금 쓴 글을 봤을 때는 통계를 잘 모르고 막 짓거리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모평균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구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뢰 구간을 구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인데, 신뢰 구간을 구했잖아요. 그죠? 신뢰 구간. 그러니까 신뢰 구간은 뭐예요? 9개의 회수율로부터, 그죠? 9개의 회수율로부터 우리가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내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고,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에 따라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9개, n이 9개죠. 그죠? n이 9개고, 그죠? 9개의 회수율, 그죠? 회수율을 가지고, 그래서 회수율 평균, 그죠? 회수율 평균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걸 이제 X바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95% 신뢰 구간이다.
컨피던스 인터벌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해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 n-1 그죠?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이렇게 구합니다. 그죠? s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예요. 그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S라고 그러고요. 회수율의 표준 편차입니다. 9개 회수율의 표준 편차. N은 9죠. 그 다음에 이거는 T 값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 값은 이제 우리가 T 분포 표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거고 95% 신뢰 구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T 값이 지금 자유도는 N이 9니까요. 8이고요. 그죠? 8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0.05예요. 그죠? 95%니까. 그래서 알파가 0.05고 알파가 0.05고 2분의 알파니까 0.025죠. 0.025.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통계를 보십시오. 통계 영상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T 분포를 이용한 모평균의 추정 그 부분에 이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T 분포표에서 이제 이 값이 얼마인가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이 값을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T 인버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T 값을 여기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X바 회수율의 평균을 넣어가지고 구하면은 이 신뢰 구간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신뢰 구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그죠? 그 구간 안에 모평균, 그죠? 그러니까 진짜 회수율이죠. 진짜 회수율. 진짜 회수율. 그 회수율 뭐예요? 진짜로 9번 측정을 했을 때 평균 참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나 하는 정도, 그죠? 그 정도를 나타내는, 그죠? 그 값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참값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를 한다, 그죠? 요 사이에 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그런 참값이, 그죠? 진짜 회수율이 있다는 것을 신뢰 수준 95%, 그죠? 95%만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뢰 구간을 구했으면은 그 신뢰 구간이 어디에 들어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회수율의 기준이 98에서부터 102%까지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신뢰 구간이 들어있어야지 적합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이제 요런 기준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가이드라인이나 그죠?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굳이 여러분들이 신뢰 구간을 구해서 뭐 이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걸 따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신뢰 구간을 안 구하셔도 됩니다. 사실 회수율을 9개를 구해가지고 그 평균이 만약에 회수율 기준에 들어갔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적합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는 뭐 또는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ICH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굳이 따로 신뢰 구간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확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회수율에 대한 이야기, 회수율의 기준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